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10월 13일 시장 함께 읽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사실 저희 전주에 삼성생명 연수원 있잖아요. 예, 거기에 교육이 있어가지고 제가 강의 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올해 4월에도 갔다 왔는데, 예, 또 거기서 또 잘 이렇게 환대해 주셔가지고 강의 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KTX 안에서 다 이제 적어가지고 한번 이제 그 내용들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고, 좀 아쉬운 건 좀 시장이 안 좋았죠. 예, 물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내용은 이제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기대한다. 요거 이제 시황 얘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시즌 돌입했다. 또 CS 윈드 넥스트 칩, PSK 홀딩스, CNC 인터내셔널, HPSP, 그 다음 미국 대선 1년 남았는데 그거 관련된 내용하고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네, 그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두 개는 반도체 보고서인데 나온 지 좀 됐어요. 지난달에 다 나온 건데 제가 이제 핵심적인 것만 오늘 정리를 해가지고, 예, 간략히 좀 압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기업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대를 웃도는 실적이다. 네, 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 미국의 도매 재고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대체로 좀 부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매 판매가 증가하면서 판매 재고 비율이 1.36까지, 그러니까 이 판매 대비해서 재고 비율이 이게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재고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확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재고 좀 쌓는 그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는 흔히 수요에 집중하지만 기업의 매출은 수요보다는 재고에 달려 있고, 이 재고가 나가야 돼요. 재고가 밖으로 나갈 때 이제 그게 매출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반도체 매출이 예를 들어 3분의 1 토막 난 이유는 IT 기기 수요가 3분의 1 토막 난 게 아니라 수요가 이 정도 줄었어도 고객사 재고가 너무 많으면 출하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가 만약에요 많더라도 저쪽 고객사가 너무 많은 재고를 갖고 있어요. 수요는 많은데 이제 다른 소비자들이 막 사요, 물건을. 근데 반도체 재고를 워낙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소화하면 실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샀는데도 D램을 공급하는 업체는 여기서 안 나가니까 매출이 안 잡히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D램 업체가 여러분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만드는 업체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출하인데 그게 늘어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재고가 어쨌든 이제 적으면 그게 늘어나서 매출에 이제 잡히는 거고, 재고가 너무 많으면 출하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동안 이제 재고가 너무 많았는데 이제 그게 좀 끝나간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재고 반등이 시작되면, 재고 반등은 뭐죠? 재고를 쌓는 거죠. 그럼 이제 고객사가 반도체 주문을 넣는 거예요. 자기네 재고 쌓으려고. 이제 그 사이클이 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경기 침체다. 그거는 상상하기 좀 쉽지 않은 환경이고, 그리고 향후에도 실적 시즌에는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할 수 있대요. 이런 이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고를 쌓는 사이클이 나오니까. 미국에 이게 재고거든요. 재고를 이렇게 많이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실제 수요가 좀 부족해도 그 재고 쌓는 사이클 때문에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도 요거거든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서 요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뭐 PC나 스마트폰은 많이 안 팔리는데 그걸 만든 업체들이 너무 재고를 많이 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램 재고 좀 부족하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주문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 사이클에. 근데 이게 오래 가려면 사람들이 스마트폰도 사주고 PC도 더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내년에 할 거다. 아니다. 내년 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당장. 근데 분명한 건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재고를 조금씩 이제 쌓아 가려고 하니까 제조업은 좋아진다. 제조업 경기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실적 장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면 우리나라한테 되게 유리해요. 그냥 한국은 제조업 국가니까 미국은 서비스업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분기 실적 시즌 돌입했는데 지금 미국의 시장 금리가 고점 찍고 좀 꺾였는데 오늘 다시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금리가 정말 중요한 거 아시겠죠? 금리 오르면 장이 안 좋아요. 금리 꺾이면 장이 급등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제 미국 경기가 안 좋길 바라야 되는 참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올해 3월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했을 때 미국의 금리가 급락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 파산하니까 막 사람들이 또 이제 장 끝났니 뭐니 막 되게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장이 폭등해버렸죠. 왜? 금리가 지금 10년물 금리가 4.6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했을 때가 3.2였어요. 금리가 굉장히 낮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이 막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만큼 오히려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호재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건 우리나라 증시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은 현재로서 중국 경기가 좋아야 돼요. 어쨌든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미국 경기는 조금 꺾이는 게 좋아요. 천천히. 너무 또 급하게 꺾이면 이게 충격을 줘요 경기에. 그래서 미국 경기가 천천히 가라앉고 중국은 좀 살아나고 이게 이제 최상이죠 우리나라한테. 그럼 미국 금리 꺾이고 중국 경제는 살아나서 수요 좀 증가하고 그럼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해피한 거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가 좀 꺾이긴 하는데 이게 진짜 피크아웃인지는 지켜봐야 된다. 또 중동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다만 두 국가가 산유국도 아니고 엘니뇨가 있으면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요. 거기다가 재고도 많이 쌓아놨어요. 유럽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천연가스 급등하긴 좀 어렵고 이러면 물가가 크게 오르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실적 시즌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이번 3분기도 일단 전망은 좀 안 좋게 보고 있지만 아마 그래도 발표하면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분명한 건 4분기부터는 좋아진대요.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는 플러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3분기만 잘 터닝을 하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고금리가 좀 이어지더라도 증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믿었던 실적이 안 되면 이제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 만약 금리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볼 필요 있다. 이런 내용이고 다음 주에 테슬라 발표 있습니다. 넷플릭스랑 그 다음 주에 이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있으니까 한번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S인드가 요새 많이 빠졌다가 이제 이번 주 조금 회복이 됐는데 목표 주가는 좀 하향 조정했고 그러니까 이게 하향 조정했으니까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아시죠? 예. 이게 지금 주가 이렇게 빠진 다음에 지금 하향 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향 조정은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뒤늦게 이제 반영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 하향 조정한 이유가 글로벌 풍력 회사들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가 떨어지니까 같이 반영을 해서 CS인드도 낮춘 거죠. 실적도 조금 하향 조정을 했고 그 이유가 미국 공장 가동률이 아직은 좀 개선이 안 됐고 베트남 법인 그 해상풍력용 타워 생산 시점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비용 부담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25년도 실적은 변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단기가 부진하다. 이러면은 이거는 비중을 늘리는 조정이죠.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장기 전망이 안 좋아지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단기론 좋아도. 근데
이제 그러진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버티면 되는 거죠, 사실. 예. 근데 제일 걱정은 그거죠. 장기적으로 안 좋아지면 버틴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풍력이 요즘에 안 좋았던 이유가 고금리에다가 터빈 단가, 부품 공급 안 되고 막 이거 취소화되고 막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안 좋았는데, 그건 해상 쪽이 좀 그런 게 좀 많았고 해상이 훨씬 비싸요. 근데 육상은 좀 괜찮다고 합니다. 베스타스 또 3분기 수주가 급증했고 북미 지역 육상 풍력 수주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있어서 베스타스 쪽에 CS 윈드가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지난주였죠. CS 윈드가 수주를 좀 많이 따냈죠. 베스타스 양으로. 단일 분기로는 역대 최고 수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법인이 있어요. CS 윈드가 베스타스의 미국 공장 인수해서, 그럼 여기서 만들면 보조금 받아요. 예, 이런 부분도 다른 기업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인수해가지고 베스타스 외에 다른 회사에도 이제 납품을 하려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좀 시간이 걸리죠. 예. 이게 설비 교체할 때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번 실적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거는 뭐 앞으로 좋아지기 위한 하나의 진통 과정이니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법인 생산량 증가하고 또 보조금 수령액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글로벌 전체 회사들 주가가 연초 대비 무려 30에서 40%다 폭락을 했대요. 대부분이. 예. 그래서 좀 안 좋았는데,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더 늘리겠다 발표를 했고, 예. 미국은 투자 세액 공제, 보조금 수령 범위를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향은 바뀐 게 없어요. 속도가 문제죠. 속도와 금리가 주가를 막았는데, 아무튼 CSN도 굉장히 많이 빠져서 지금은 도망갈 구간이 아니다. 수주도 많이 늘고 있고요. 육상 풍력보단 저는 해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래도 육상도 수요가 있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육상이 더 나은 거죠. 왜냐하면 해상이 자꾸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취소되니까. 그렇지만 둘 다 같이 가는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 안에서 어쨌든 노이즈가 생겨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이거를 좀 기회로 활용하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목표 조건만 보면 야 이거 낮췄으니까 안 좋네, 이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내용이 전혀 아니죠. 읽어보면 내용이 좋아요. 또 나쁜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항상 내용은. 그리고 삼성의 이문영, 강희진, 지난주에 우리 넥스트칩 공부했죠, 함께 배우기에서. 네, 이제 넥스트칩 보고서가 나왔고요. ISP가 그거죠, 이제 화질 개선해 주는 거.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우리 모니터 같은 데 띄워주잖아요. 이제 그럴 때 화질을 개선하고, 또 AI가 그걸 보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화질이 안 좋으면 인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데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카메라가 늘어나면 당연히 좋은 회사죠. 저 ISP가 많이 ISP가 특히 센싱 카메라에 기본으로 다 들어가요. 저 화질 조절해주는 칩이 그냥 같이 붙어 있어요, 카메라에. 그러니까 카메라 개수 늘고, 뷰잉 카메라는 우리가 그냥 보는 카메라인데 센싱은 이제 옆에서 감지해주는 카메라. 이런 카메라에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단가가 비싼 건 아니지만 이제 점점 적용 차량이나 개수가 많아지고 로봇에도 들어갈 것 같고요. 현대 기아의 56개 차종에 전부 다 ASP 적용되고 있고,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5년도에는 4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상용차 있죠, 트럭 같은데, 버스나 이런데 후방 긴급 제동 브레이크 의무 장착 법제화 된대요. 근데 이런데 센싱 카메라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유럽 쪽이나 토요타 트럭 쪽에 아마 납품을 할 예정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일본은 아직 이거는 이제 결정된 건 아닌데 이런 제도도 추진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차량에 긴급 제동, 브레이크를 의무 장착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인구 고령화로 서포트카 제도를 실시했는데, 서포트카는 약간 이제 도와주는 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액티브 긴급 제동 브레이크, 페달 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 장치, 그러니까 급발진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 억제해주는 그런 걸 탑재한 차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들어가니까 긍정적인 것 같고, 또 벤츠가 레벨 3 고속도로 자율주행, 독일에서 상용화를 했고요. 올해 말에 미국에 상용할 거고, 테슬라는 아마 올해 말이나 아마 제 생각엔 내년 초 같아요. 그리고 기아 있죠, 기아는 아니고
기아 EV9은 기사를 보니까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올해 말에 고속도로 자율주행 레벨 3 EV9 그거 한다고 했는데, 기사를 보면 올해는 좀 힘들지 않냐 뭐 이렇게 또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하지 않을까.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는 방향은 맞는데 저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자율주행이라는 게. 그래서 저 자율주행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반드시 이런 AI 칩들이 좀 필요하니까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좀 내용이고, 또 이제 시스템 온 칩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칩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칩을 하나 이제 장착을 하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능을. 예. 그래서 자율주행용 SoC 개발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예. 테스트, 업체 선정하는데도 시간이. 그러니까 보통 양산되면 오랫동안 이제 매출이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이거 선택 받을 때까지가. 예. 그래서 좋은 점도 있는데 좀 느리죠. 이 반영되는 속도가.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성공만 하면, 양산만 제대로 해주면 자율주행용 이 칩을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자율주행용 칩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파치 5라 그래가지고 영상 처리 기술과 이런 것들, CPU, ARM, 그다음 NPU, 신경망 반도체거든요. 인공지능. 요거 이제 다 합친 거예요. 저런 것들을 한 기판에다가 다 합쳐버린 겁니다. 저 칩만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번에 할 수 있고, 아파치 6는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 주차. 그래서 아마 올해 말 이후로 완성차 고객을 확보하지 않을까 이게 보고 있고, 흑자전환 넥스트 칩은 흑자전환 내년 4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회사 좀 투자하실 때 약간 주의할 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있긴 있는 게, 현금이 좀 부족한 기업이에요. 유동성이. 그 점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어제였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좀 어제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넥스트 칩이 어젠가 그제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죠? 예, 이날 그 전환사채 발행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환사채 발행하면 악재로 보는데 주가 올라가니까 좀 의아하긴 하죠. 근데 조건이 좋았고, 이 회사는 현금 유동성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운영 자금. 또 이거 연구 개발할 때 돈 많이 들어가요. 근데 당장 매출 잡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걸 악재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다만 어쨌든 이런 건 좀 일부 리스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지금 뭐 저도 넥스트 칩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왜냐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칩, 핵심 칩을 만들잖아요. 그건 현대차에도 많이 납품하고. 근데 다만 지금은 저도 주가 측면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올해 거의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쫓아가지 마시고, 또 연말 되면 물량 나옵니다. 그걸 이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난 넥스트 칩 사고 싶다, 참으세요. 무조건 참으시고, 나중에라도 혹시 대주주 양도차익 가세 물량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올해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이거 10억 이상 들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팔겠죠, 일단. 근데 그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것 때문에 확 빠질 때. 네, 그래서 되도록 좀 쫓아가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KTX에서 좀 급하게 좀 이거 요약하느라고 의견은 오늘은 좀 제가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이제 이런 ISP 이제 화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이렇게 우리 디스플레이까지 연결해주는, 전송하는 거, AHD, 그 다음에 아다스, 예, 운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칩이죠. 네, 모아놓은 아파치 칩, 이런 것들을 만드는 핵심은 요거죠, 요거. 네, 여기 아파치 4, 5, 6, 요건 자율 주차까지 되는 거. 네, 요게 이제 아직은 비중이 얼마 안 돼요. 이쪽은 거의 없고 대부분 ISP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비중이 바뀔 거예요. 여기 이게 메인입니다. 이 가치를 지금 인정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가 앞차랑 간격이 좁아지거나 붙을 것 같으면 갑자기 제동 걸어주고 차가 알아서 해줘버리잖아요. 차선 이탈할 것 같으면 차가 자기가 휙 돌려버려요. 그게 이제 운전자 보호해주는 거죠. 예, 그런 게 다 센서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칩이에요, 사실. 예, 반도체가 있어야 그걸 조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칩이 이제 그 25년도에는 이렇게 매출이 많이 잡힐 걸로. 왜냐면 이제 아마 현대차 쪽에 납품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주 잔고 이게 이제 잡히는 거니까. 예.
자, 그리고 PSK 홀딩스도 최근에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도 이제 라이브 할 때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아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조정을 좀 감내해라. 왜냐면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만 해도 올해 한 3배인가 4배 올랐더라고요. 아, 그 정도 올랐는데 더 가기가 힘들죠, 당연히. 시장도 안 좋고. 그러니까 조정 자연스러운 거고. 예, 다만 이제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적당한 자리에선 투자도 괜찮은데, 어쨌든 여기서 다시 막 이렇게 가긴 좀 어려워요. 시간은 걸려요. 그리고 이 회사는 삼성향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좀 살아나야 돼요. 요새 삼성이 빌빌대니까 좀 시간 걸린다.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은 좋아요.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옛날에 그 디스컴 장비 찌꺼기 없애주고 리플로 평평하게 해주고 숄더볼을 그 두 개가 메인인데 이게 다 패키징 후공정에 쓰이죠. 네. 그래서 실적이 좋아요. 아,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은데도 실적은 또 좋습니다. 왜? 후공정은 좋아지니까. 그래서 패키징 진행 시 노광 공정에서 남은 강강액, 예, 찌꺼기 있죠, 요거. 요 찌꺼기들인데 그거를 없애줍니다. 디스컴. 네. 스컴이 찌꺼기거든요. 그래서 앞에 D자 붙여서 없앤다. 그 다음에 이 칩 투 칩은 뭐냐면 칩과 칩끼리 반도체, 칩 투 기판, 반도체와 기판을 이제 서로 붙이잖아요. 그때 구멍 뚫죠, 밑으로. 어제 말씀드린 TSV, HBM 할 때 엘리베이터 만드는 거죠. 그럴 때 구멍에 그 식각 하는데 거기 찌꺼기 같은 거 남아요. 그래서 그거 없앨 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가잖아요. 8단에서 13단이 아니고 12단이죠. 이제 16단까지 가. 어제 그 반도체 그거 보고서 보여드렸죠. 삼성 거. 16단. 그래도 16단인데 8단하고 높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뭐죠? 얇게 갈아야 되니까 지금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다이싱 장비가 앞으로 많이 투입이 될 것 같다. 이제 이 기대감이 컸죠. 그래서 어제 보고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뭐 이오테크닉스가 장은 안 좋은데 주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다만 어쨌든 많이 올라서 부담은 돼요, 솔직히.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그런 뭔가 새로운 시장을 여는 기업들한테 환호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높은 밸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에 높은 점수 주는 건데 다만 이제 PSK 홀딩스는 삼성향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모멘텀이 많이는 안 붙지만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앞으로 삼성이 더 많이 투자할 텐데 쫓아가기 위해서 어제 보고서 내용 그거잖아요. 삼성이 투자를 더 할 수 있어서 삼성향을 보자 역으로 그 내용이라면 PSK 홀딩스도 괜찮은 거죠. 예. 리플로우는 이제 열로 숄더볼을 녹여서 이거 붙이거나 접합해준 이제 이거 평탄하게 해서 잘 붙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칩과 칩을 붙일 때 기판을 붙이는 걸 도와주는 장비예요. 평탄한 장비.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구리 범프를 매끈하게 이것도 예전에 한번 함께 배우기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플립칩, 예, FC, BGA 요 기판 있죠. 요런 데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회사는 참 놀라운 게 업황이 이렇게 반도체가 안 좋은데도 올해도 성장, 내년에는 또 35% 성장. 신규 고객 수주를 대량으로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게 또 잡힐 거라고 하니까 아마 큰 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리플로우입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요 그림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함께 배우기 그 HBM 공부할 때 한번 PSK 홀딩 소개해드릴 때 올해 언제였죠? 4월이었나? 예, 아무튼 그때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 요게 숄더볼이죠. 점점 작아집니다. 여기 요런 데를 평탄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한 가지 리플로우는 저 붙이는 거. 요 얘네를 칩이나 기판에 붙여야 되거든. 그런 거 만드는 장. 경쟁사로는 이제 STI가 있죠. STI는 하이닉스 쪽에. 그리고 CNC 인터는 그 화장품 회사인데 목표 주가 유진했고요. 3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거래요. 일시적으로 미국향 선적이 좀 지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진 제품을 그러니까 미국 쪽이 고마진인데 그럼 이게 당연히 수익성이 안 좋겠죠. 그리고 상해 2공장이 가동이 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해서 이 부분은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일시 감소는 좀 불가피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적을 보면 국내 쪽은 괜찮아요. 국내도 한 50% 이상 성장하고 미국도. 근데 선적이 일부 지연돼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게 좀 깎였고 중국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4분기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색조 전문 ODM입니다. 예.
색조만 이제 우리나라의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는 색조 기초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 CNC 인터는 거의 색조만 해요. 색조만. 색조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예. 그래서 고객사도 늘고 있고 예. 굉장히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정 받을 때 이번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흔들리면 그걸 이용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흡프스프라 그러죠. HPSP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했던 예전 기업인데 BNK 투자증권의 이민희 연구원님이 오늘 처음 리포트를 쓰신 것 같고요. 신규 제시했고 이게 그거죠.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그러니까 하이케이란 소재가 이제 우리 공부 많이 해봐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게 누설 전류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율이 높아서 이 소재를 만약에 쓰게 되면 벽 같은 데 딱 붙이면 이 전자가 못 나가죠. 얘한테 홀려가지고. 예. 유전율이 높다는 거 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붙어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너 나가지 마 여기서. 예. 안 나가죠. 저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전류가 밖으로 안 새죠. 예. 그래서 하이케이 소재를 많이 써요. 앞으로 미세 공정으로 더 가면 더 갈수록. 근데 저거를 쓰면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절연막이 계면결함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약간 결함이 생겨요. 웨이퍼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쳐주는 장비가 열로 이렇게 쏴가지고 어닐링이라 그래요. 치료해줍니다. 그 장비를 원래 많이 써요. 원래는. 예. 일본 기업들이.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고압수소 100% 수소를 그러니까 수소 농도를 100%로 해가지고요. 고압에서 저걸 해줘요. 그러면은 온도가 높을 필요가 없어요. 온도 높으면 굉장히 이제 이거 컨트롤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정말 핵심 장비입니다. 그래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들어서 대박이 났고 독점입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혼자 만드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영업이익률이 막 50% 나오죠. 40%, 50%.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성능도 이렇게 향상시켜주고 이렇게 일본 기업들은 수소 농도가 4%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제 이 HPSP 거는 100%.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도 저걸 해줄 수 있다. 그리고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 모두 고객 확보했고 메모리 시장에도 진출했다고 합니다. 원래 비메모리가 주력인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쟁사가 신규 진입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그래도 아직은 경쟁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수소가 산소와 접촉을 하면 폭발할 수가 있대요. 예. 그래서 이거를 차단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장치들 이런 것들을 아무나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후발업체가 이걸 뛰어넘기는 실제 좀 쉽진 않은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D램은 현재 1B, 1C, BC로 갈수록 이제 A, B, C로 갈수록 미세 공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요는 늘어날 것 같고 낸드도 200단 이상.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GAA죠. 3나노 삼성전자. 그게 이제 구조 자체가 4차원이죠. 입체적이니까 그럼 결함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장비 수요는 늘지 않겠냐. 또 내년에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말고 습식 산화막 장비도 출시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중이니까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 초까지는 실적이 재미없을 거래요. 내년 2분기부터 좋아진다. 그래서 조정 받을 때 이 실적 악화를 이용해서 천천히 모아 나가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건 없다는 거죠. 실적은 조금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다. 근데 지금 퍼가 33배나 돼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크게 받을 때가 기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요게 온도가 250도에서도 가능한데 고온 어닐링 장비는 600도가 넘어야 됩니다. 요건 이제 압력이고 압력이 그만큼 높을수록 이제 수소 농도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굉장히 미세 공정이 들어가고요. 요건 미세 공정이 못 넣어요. 독점이고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생각하는 미국 대선 대응 전략인데 KB증권의 하이난 연구원님이 지금은 고민할 건 누가 돼도 변함없는 거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참 머리 아프잖아요. 트럼프 되면 뭐 에너지가 좋다.
바이든이 되면 역시 친환경이다. 둘이 이제 여기서 대척점이 있으니까. 근데 트럼프가 되면 신재생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반대하니까 전기차도. 예. 그리고 바이든이 되면 반대로 이쪽이 또 좋아지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교집합을 좀 찾기는 어려운데, 근데 트럼프냐 아니면 바이든이냐 상관없이 교집합이 있어요. 예. 일단 첫 번째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둘 다. 패권 정제. 그래서 여기에는 뭐 트럼프니 바이든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망 계속 재편하기 때문에 중국 멀리하고, 예, 계속 공급망 확충하겠다. 예. 근데 이미 이거는 2016년부터 했거든요. 그때 예전에 그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서부터 이미 했던 거죠.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게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더 확대돼 버린 거죠. 더 정교하게. 예. 그래서 탈세계화 시대 공급망 재편은 중국을 배제하는, 이거는 뭐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IRA 법안이 폐기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기술의 시대죠. 예. 그래서 설비 투자 증가율이 높아지고 뒤에 연구개발 투자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탈세계화의 특징, 과거에도. 그래서 미국 다르파 예산이 예전에 이제 정체돼 있다가 트럼프 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예산이 뭐가 잡히느냐. 그래서 내년에 많아지는 게 이제 우주항공 쪽이죠. 올해 많았던 거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예. 그래서 그런 기술 변화에 또 수혜받는 쪽도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돼도 바뀌진 않을 거다. 그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신한투자의 하건영 연구원님은 수치상 물가 안정 흐름은 나왔대요. 그러니까 예상이 그 얼마였죠? 3.7 정도인데 거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어요.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죠. 예상이 3.6인데 여기 물가가 3.7 나왔으니까 에너지 가격 때문이고, 다만 이제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거는 근원, 이제 에너지 가격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4.3에서 4.1로 줄었어요. 이 점은 좋죠.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물가 중에 이 주거비가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거비는 끈적끈적해서 잘 안 밀리는데 이게 올라간 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내용적으로는 좀 안 좋다 보니까 물가가 조금은 둔화되는데, 이제 투자들의 생각이 이거예요. 진짜 너무 시간 오래 걸린다. 저렇게 찔끔찔끔 내려와서 어떡하냐 이거죠. 팍팍 내려와야 되는데 물가가 그게 안 내려온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거에 대한 실망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좀 올라간 게 오늘 미국 증시에는 좀 안 좋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거비거든요. 주거비가 다시 살짝 좀 틀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팍 꺾여야 되는데 잘 안 꺾이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는 올라오고 다른 건 다 꺾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전체 그림은 어쨌든 꺾이는 쪽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도가 느리구나. 우리 생각보다 좀 느리게 둔화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반도체 보고서 예전에 나왔던 거 2개 그냥 요약을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고영민 연구원님이 이제 다울 투자로 가셨죠. 그래서 이제 처음 쓰신 아주 긴 보고서인데, 이게 이런 표현 원래 쓰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금기어죠. 뭐 빅사이클이니 슈퍼사이클. 근데 쓰셨어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쓸 정도면. 고영민 연구원도 알겠죠. 빅사이클이나 슈퍼사이클 얼마나 위험하고 금지된 단어인지를. 예. 결과 안 좋았거든요. 이런 게 나오면. 근데 뭐 아는데도 썼다는 건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은 3번 있었거든요. 13, 14, 17, 18, 20, 21년. 그래서 이번이 이제 4번째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7개 분기 연속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이닉스가 내년에는 무려 11조 원을 벌 거래요. 시장 예상은 8조인데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D램 기준으로 13.9조 원으로 역사상 2번째로 높은 수준의 D램 영업이익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D램만. 그래서 굉장히 내년 실적은 좋게 보고 있고, 또 AI가 지금 핵심이죠. 그래서 신규 제품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DDR5, HBM3. 그리고 엔비디아 가속기죠. 이거 TSMC가 만들어주죠. 저 HBM 메모리랑 합쳐가지고 그것도 역시 고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어쨌든 이제 하이닉스 중심의 공급자 우위 구도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조금 비싸게 거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판매 가격 조기 반등은 아마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플랫폼 기업들은 계속 투자할 거예요. 이쪽은 생성형 AI나 이쪽.
그래서 2-3년 정도는 이게 사이클이 그냥 1년으로 끝난다기보단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고요. 근데 저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 제품 수요도 덩달아 좋아진대요. 저게 좋아지면요. 그러니까 저런 AI 서버 투자를 많이 하면 기존 서버 투자 안 하니까 안 좋아진다는 논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AI 서버나 이런 걸 또 뒷받침하는 인프라 쪽이 좀 갖춰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전 제품들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최신 반도체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적합한 반도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쪽을 갉아먹는 그런 게 아니라 또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좋죠. 예. 그러니까 AI가 나온 뭐합니까? 다른 반도체를 잠식해버리면 결국은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쪽을 오히려 방어해주는 모습으로 나가준다면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급 축소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상대 수요, 공급 대비 수요가 얼마냐 이걸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95.2로 이미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올해 1분기에 88.6이었는데 계속 오르고 있죠. AI는 신규 수요뿐만 아니라 기존 수요도 촉진을 시키고요. 예. 근데 이제 AI 서비스 출시하게 되면 인프라 서버가 필요하니까 그걸 뒷받침한, 그래서 옛날 그 반도체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건 내년 2분기하고 3분기부터 수요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약이니까 좀 잘 버티자. 시장 뭐 주가 안 좋더라도 이 내용이 최선호주는 하이닉스. 이게 9월 18일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 차선호주는 삼성전자. 중소형주에서는 주성과 STI를 꼽아주셨는데, 주성은 DDR5 같은 경우 13나노 1원비 공정이라고 해요. 근데 주성은 핵심 고객사가 하이닉스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아까 제가 하이케이 말씀드렸죠. 하이케이 소재 HPSP 할 때 그 소재를 붙이면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죠. 예, 좋아지는 그 소재인데 그거를 증착을 해야 돼요. 웨이퍼에다 입혀야 돼요. 옷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그걸 입혀주는 장비가 바로 ALD 장비죠. 그거를 만들어서 하이닉스에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성이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하이닉스가 잘하면 주성도 덩달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D램의 미세화는 하이케이 물질을 얼마나 잘 붙이느냐, 증착하느냐, 그게 핵심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또 DDR5 제품은 1A에 기반한 제품인데 하이닉스는 1B로, 이게 미세 공정이에요. 1A보다 1B가 더 미세해요. 요거를 하기 위한 투자 진행 계획인데 여기에 또 여기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 요게 좀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 하이닉스 하면 어쨌든 여기는 전공정, 전공정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그 다음에 삼성의 전공정 경쟁사 어디예요? 유진테크죠. 그죠? 이렇게 이제 양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삼성은 주로 해외 기업 거를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STI는 이제 아까 PSK 홀딩스랑 반대로 PSK 홀딩스는 삼성, STI는 하이닉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리플로우 장비가 지금 그 공급이 되고 있고 올해는 좀 금액이 작죠. 근데 내년에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수주가 좀 끊겼었대요. HBM3가. 작년만 해도 HBM3에 대해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죠. 근데 올해는 수주가 많아지고 있고 현재 총 3대 정도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HBM3, 2는 단수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본업은 이거거든요. CCSS. 플럭스리스는 원래 저기 숄더볼 같은 데다가 요거 그 리플로우 할 때 이쪽에다가 이걸 평평하게 해준 거나 붙이잖아요. 그럴 때 플럭스리스는 접착제라고 보시면 돼요. 접착제가 있는 거. 플럭스리스는 없는 겁니다. 좀 친환경적입니다. 근데 그쪽도 지금 이제 개발을 통해서 테스트를 완료했으니까 채택만 된다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원래 본업은 인프라 장비입니다. CCSS. 이제 화학의약품을 공급해주는 장치죠. 요걸 하는 회사가 한양ENG 경쟁사 대표적인 게. 근데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인프라 투자 진행 중이고 4분기부터는 새로운 공장 P4 투자 진행될 거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일단 본업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업과 이제 새로운 요 장비 쪽에서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하이닉스가 이제 후공정 투자가 진행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좀 계속해서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산업체가 지금 업황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서 아주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긴 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인프라 투자는 늘어나지 않게. 근데 어제 삼성증권 보고서는 인프라 투자 쪽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보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줄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왜냐면 공장 지어야 되거든요. 중국을 대신할 공장들. 그런 게 앞으로 늘어나니까 인프라 쪽도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건데, 어쨌든 최근 주가만 보면 인프라 쪽은 좀 재미는 없습니다. 반도체 중에. 그리고 이게 이제 사이클 가격 상승 구도인데 이런 구도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DDR5는 벌써 나와서 시장은 잠식하고 있고 제일 비싸게 거래되죠. 그리고 이게 빅사이클이래요. 그동안 있었던 5개 분기, 9개 분기, 7개 분기, 이번에 7개 분기. 그래서 이번에 그 작년 2분기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2분기부터. 그래서 상승 사이클을 내년까지는 좀 이어가지 않겠냐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내년에 이만큼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역대급이죠. 그리고 DDR4는 이제 역사 속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렇게 꺾이고 DDR5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공급 대비해 수요가 이렇게 많대요. 역대급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꼭 빅사이클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래도 냉정하게 볼 건 봐야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성장의 필요 조건은 뭐냐면은 반도체 IP 아시죠? 요새 IP도 많이 우리가 공부했고 저도 함께 배우기로 소개도 해드렸고, 한국은 메모리 위주입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는 비메모리가 훨씬 많죠. 한국의 점유율은 한 20% 되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파운드리 포럼을 열어가지고 IP 만드는 회사, 설계 도구 만드는 회사, 디자인하우스, 오사트, 클라우드 이걸 다 협력을 해서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언급이 나왔죠. 근데 이제 어쨌든 반도체 IP랑 회로 설계를 하기 위한 도구죠.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설계를 할 때 어떤 도구를 써서 설계할 거냐 이거죠. 볼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글을 쓴다면, 아니면 워드로 타이핑 치든가. 그것도 선택의 문제죠. 그래서 이 IP라는 건 그런 이제 어떤 일정한 반도체를 만들고 설계할 때 필요한 지적 재산권 같은 거죠. 블럭인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자기네가 필요한 기능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로열티를 계속 받는 거죠. 이걸 납품을 할 때 라이센스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팔릴 때마다 일정한 로열티를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IP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져요. 이익은.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이 쓸 거니까. 지금보다는. 그리고 진입이 어려운 게, 새로운 이 고객사가 IP 회사 거를 안 쓰고 딴 거 쓰면 또 기회비용이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손실이 있을 수도 있대요. 공정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기존 회사 걸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TSMC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IP는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냥 처참하게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경쟁력이 TSMC보다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를 키우겠다. 저렇게 파트너사나 IP 시장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또 저 반도체를 주문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선정할 때, 야, 기왕이면 많이 만들어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TSMC를 선호하는 거죠. 그 삼성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반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IP의 P와 Q, 단가, Q, 물량 다 증가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성장률도 꽤 높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IP를 제공해서 칩이 이제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로열티 받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IP, 팹리스, 완성업체. 팹리스는 뭐죠? 반도체 설계.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IP. 그걸 가지고 만들어 이제 내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하우스는 그걸 제조용 도면으로 바꿔주고, 그 제조용 도면을 받아서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반도체 팹사 이제 만드는 데와 IP사. 근데 삼성전자 실적은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근데 IP 회사는 꾸준하죠. 이게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삼성은 재고를 많이 가져가니까 재고 사이클에 따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들 기업들은 재고보다는 IP는 지적재산권이에요.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반도체 밸류체인이고요. IP는 이런 기업들이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도 있고 우리 한국엔 오픈엣지, 그 다음에 칩셋 미디어 이런 기업들이 유명하고 퀄리타스는 아마 비상장인데 아마 상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팹리스 설계해주는 뭐 텔랩칩스나 넥스트칩이 좀 유명하고 디자인하우스 쪽에서 우리 공부 다 했던 거죠. AD테크, 가온칩스 이런 기업들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에서는 역시 TSMC랑 삼성전자, 인텔 그리고 후공정 하는 회사 여기도 대만 기업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이제 일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픈 엣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IP 그거를 이제 공급을 한대요. 약간 특수 메모리 같은 거죠. 그래서 TSMC 생태계 편입도 대기 중에 있대요 지금. 그래서 자율주행 포함한 범용 목적에 이런 이제 IP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칩셋 미디어는 비디오 있죠. 비디오 영상. 이거 코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코덱이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제 IT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비디오로 이제 이 화질 같은 것도 그렇고 고화질 처리도 해주고 근데 저런 코덱이란 프로그램이 없으면요 이게 비디오 재생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코덱 그러니까 어떤 영상인데 어떤 고화질 영상 같은 게 예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코덱을 깔으라고 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코덱을 깔았더니 작동이 되는 그런 형태였죠. 그러니까 비디오를 원활하게 재생해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근데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칩에 들어가는 IP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신경망 IP 아마 4분기에 출시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칩셋 미디어는 내일이죠. 내일 그 함께 배우기 거기 아마 소개를 해놨어요. 제가 내일 아마 오전 10시에 올라가니까 내일은 차량용 반도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시가 돼서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자공시로는 그 어제죠. 어제 공시가 좀 나왔던 경우 TMC가 오션브리지를 인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션브리지 아시죠? 그래서 아마 전환사채도 발행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션브리지 지분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653억. 오션브리지도 꽤 괜찮은 회사인데 어쨌든 이제 반도체 쪽에서 또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는 걸로 공시가 나왔고 SKC는 비주력자 회사 매각했어요. 유피코. 이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렇게 매각하는 거는 현금 확보 차원에서 그쪽보다는 전통 산업보다는 신사업에 힘을 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뭐 배터리 쪽이라든가 반도체 기판 이런 쪽에 힘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오팜이 투자 들어갔어요. 신규 투자. 여기 토지 건물 획득해가지고 아마 공장을 또 증축을 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그래서 여기 그 네오팜. 네오팜 여러분도 아시죠? 그 화장품. 아토팜. 그 다음에 제로이드. 제로이드 같은 건 저기 어디죠? 거기 가야 되죠. 병원. 피부과 가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르는 거죠. 얼굴에.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수요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토지 건물 취득해서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자 매수로는 어제는 삼성전자하고 하나갤러리아 이렇게 내부자 매수가 있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끝나서 잠깐만 시장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닥은 급락했고요. 코스피도 안 좋았습니다. 빠진 이유는 중동 리스크가 일부 좀 제기된 데다가 미국의 물가가 기대엔 좀 못 미쳤죠. 특히 주거비가 올랐다는 거. 금리 쉽게 안 내려가겠구나. 이제 이런 좀 또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증시가 오르다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또 전쟁 관련주들 있죠. 뭐 LPG나 석유, 윤활유, 도시가스, 뭐 전선 이런 사료 이런 업체들이 더 올랐어요. 장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름 수혜주는 조금 올라갔고요. 음식료점도 일부 기업들이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유업종 역시 오늘 좀 반등해줬고, 편의점, 그다음에 반도체도 오늘 좀 안 좋은 장에서 테크잉이 좋았죠. 근데 테크잉은 아시겠지만 마이크론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HBM 한다면 뭐 일단 뭐 수혜를 받을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아마 오랜만에 테크잉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도 오늘 일부 올랐고, 그러나 거의 다 빠졌고요. 제일 많이 빠진 건 오늘 미용의료기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항상 많이 오를 때 약간 경계는 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빠진 이유가요, 그 미국의 대표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 있죠, 인모드가 안 좋게 실적 발표한 거예요. 전망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경기 영향을 좀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제품이 잘 덜 팔리는 것 같고, 아마 좀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우려하는 거죠. 야, 미국에서 저렇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미용 의료기기는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보면 다 많이 올랐잖아요, 이쪽이. 근데 오늘은 일제히 다 급락하는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쪽이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미용 의료기기도 여전히 많이들 활용하실 것 같고, 다만 많이 오른 상황에서 거의 세계 1등 기업이 주가가 그냥 한 20% 폭락을 하니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무이나 관련주 좀 빠졌고, 해운주는 요새 업황 괜찮거든요. 근데 왜 빠진지 잘 모르겠어요. 업황 나쁘지 않거든요. 요새 BDI 지수도 많이 오르고, 아마 그 페노션도 그렇고, 거기 그 인수 있잖아요. 여기 HM에.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좀 우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납득은 안 가는 그런 좀 조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가 급락한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저 한우 시스템 전망이 안 좋대요. 보고서도 오늘 좀 일부 나온 것도 있는데 전망이 조금 안 좋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이제 그 이유가 파업 때문에 미국 이 회사는 현대차도 있지만 많은 부품을 다 포드나 이런 데 납품하거든요. 파업하니 좋을 리가 없죠. HR 만도도 4분기는 좋아지는데 3분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HR 만도는 테슬라에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4분기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3분기에 대한 예상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도 좀 안 좋았고, 조선주도 요새 계속 안 좋습니다. 힘이 좀 빠지죠. 근데 여전히 뭐 업황 자체가 저는 꺾였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모멘텀은 좀 떨어져요, 실제. 그래서 좀 조정받는데 이런 걸 좀 이용할 필요는 있지 않나. 엔터주 오르다 다시 빠져버렸고, 통신장비, 로봇, 한국을 대표하는 성장주는 오늘 대부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좋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만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삼성이 좀 아쉬웠지만 하이닉스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둘이 너무 다르게 가고, 그 다음에 오늘 왜 이렇게 나오죠?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 강했던 그 2차 전지가 오늘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급락을 했고요, 다시. 그리고 저기 SK가 어제까지 엄청 올랐었죠, 한 이틀간.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눌러줍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급락했고, 삼성 SDS는 특별한 이유 없고요. 조선주 좀 빠졌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분식회계 의혹 있는 거 아시죠? 뉴스 나왔었어요.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 보면,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의혹이래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금감원에서 뭐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금감원 감리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주가는 부진할 겁니다. 저거 불안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게 해소되면 주가 또 급등하겠지만 당분간 조금 힘들 수 있는 거 염두로 해두셔야 돼요. 악재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오늘은 하락한 게 많죠. 해운주 빠졌고, SK바이오팜, 하나오션,
유한양이 이제 다음 주가 승부처죠. 다음 주에 이제 임상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리고 현대제철도 오늘 급락했고 한우시스템 폭락해 버릴 거야. 두산로보틱스 LS. 로봇주도 좀 안 좋았던 거. 2차 전지 로봇주 안 좋았고. 근데 오늘 흡프스프는 많이 올랐네요. 7%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좀 빠졌고요. 클래시스는 이제 그건 미용 의료기 그래서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대체로 좋았고요. 미용 의료기기나 아니면 일반적인 의료기기나 이런 쪽 일부 바이오 이런 쪽엔 빠졌고 2차 전지도 좀 안 좋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번 한 주가 좀 지나갔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예. 이제 연휴도 다 끝났고 이제 다음 주에 근데 이건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울퉁불퉁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각오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가면 좋죠. 근데 그건 힘들어요. 지금 상황상 금리가 완전히 꺾인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금리는 고점 찍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는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맞서서 공포에 맞서시고 오를 때 좀 지켜만 보시고 여유 있게 항상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 구간과 이 구간은 달라요. 예, 이 구간과 이 구간 다릅니다. 여기서는 용기를 내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정을 짜증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버티시고 그런 지금 시장입니다. 밸류에이션도 싸고 하니까 다만 원하는 이런 상승은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뭔가 근데 그건 아직은 아니에요.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증시가 바닥은 나왔지만 좀 울퉁불퉁하게 일부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주말에 좀 또 미국장 올라서 다음 주에 웃었으면 좋겠지만 한번 지켜보시고 아무튼 이번 한 주 내내 또 전쟁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정말 고생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내일 함께 배우기도 이제 자율주행차 있으니까 한번 많이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